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토회 홈페이지에 보면 스님의 하루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매일매일 거의 스님의 하루가 이제 강연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거기 이제 직문직설 내용이죠. 그거를 읽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구독자분께서.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졸업반인데 해야 할 일을 귀찮거나 하기 싫어서 못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이게 안 해서 못하는 건지 못해서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격지심이 좀 생겨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선택한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때는 기쁨보다는 후회나 불평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 질문 내용이고요. 스님 답변하십니다. 질문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질문자가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운동하면 되겠죠?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질문자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어떤 게 건강한 걸까요? 100m를 몇 초 안에 달리고 턱걸이를 몇 개 하고 몇 끼를 몇 개 들고 이런 걸로 건강하다는 징표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다는 건 안 아프다는 게 건강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사람이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어린애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체중이 얼마든 그저 안 아픈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게 행복한 걸까요? 즐거운 게 행복한 걸까요? 즐거우면 반드시 그만큼의 괴로움이 따릅니다. 둘은 같이 붙어 다녀요. 질문자는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즐거워지냐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마약하면 즐거워져요. 술 마시면 좋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안 괴로우면 행복한 거예요. 육체적인 병을 아픔이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병을 괴로움이라고 해요. 이건 정신이 병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로워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정신적으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정신질환에도 과가 다 다릅니다. 미워한다는 건 미움과예요. 슬퍼한다는 건 슬픔과예요. 외로워한다는 건 고독과예요. 이게 정신의 이상 증상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을 안 믿는다고 벌받아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사주가 나빠서 이런 것도 아니고, 궁합이 안 맞아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정신에 고장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 게 벌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을 들여다보면 어느 부분이 고장나서 그래요. 옛날에 이유를 모를 때는 하느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연구해보면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그 고장난 부분을 고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정신도 괴롭다 하는 건 마음의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났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고장이 어디서 났을까요? 능력 이상 결과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욕심이라고 하죠. 욕심 때문에 고장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개선하면 누구나 다 괴롭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즐겁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님은 늘 즐겁게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혼자 사는데 즐거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스님은 괴로울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은 괴로워하지만 뜻대로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그게 무슨 큰일이에요? 관점을 그렇게 가지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 질문자는 자기를 약간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현실의 내 능력이 100이라면 질문자의 머릿속에서는 자기를 200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200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200이 안 돼요. 질문자의 이상으로 볼 때 질문자의 현실은 너무 부족해 보이겠죠? 그래서 질문자가 지금 자학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에게는 자학 증상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동물은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갭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괴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사고로 다치거나 하는 이런 일만 괴롭죠. 그런데 질문자는 200으로 목표를 정해놨는데 현실은 100밖에 안 되니까 이 갭 때문에 자기의 100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을 끌어올려서 200이 되도록 할 건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됩니다. 그러나 괴로움에서는 못 벗어나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자기를 200으로 평가하는 걸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내가 100이구나. 그럼 100에 맞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없어요. 논문도 내 실력만큼 쓰는 거고요. 우리에게 시간도 제한돼 있고 능력도 제한돼 있습니다. 능력을 어느 정도 키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욕심처럼 그렇게 능력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안 커요. 그래서 저는 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도전을 합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한 목표를 세워놓고 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욕심이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적절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할 뿐이지 괴로워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통일운동을 하거나 평화운동을 하고 있지만 통일이 안 돼도 괴로워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늘 노력을 할 뿐이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일 100가지 중 99가지는 안 돼요. 늘 실패합니다. 실패입니다. 그런데 10년을 지난 뒤에 보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학이란 건 없어요. 저도 저를 한번 자학해 볼까요? 인물을 보면 배우보다 못생겼어요. 말재주도 김재동 씨보다 못하고요. 노래도 여느 가수보다 못하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잘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저는 저대로 능력이 있잖아요. 질문자는 늘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누구보다 키가 작고 누구보다 못생겼고 누구보다 재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학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질문자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키도 인물도 저만 하면 됐죠? 예. 그런데 질문자 스스로는 자기가 그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얼마든 관계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든 사람은 문제가 있을까요? 나이가 든 사람은 이만큼 산 것만 해도 대성공이에요. 중간에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70, 80이 되도록 살았다라고 하면 다른 성공을 따지지 마세요. 지금껏 산 것만 해도 성공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젊은 나이에 죽는 게 나아요? 돈 못 벌고 70까지 사는 게 나아요? 물론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만 버리면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든 다람쥐는 다 다람쥐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모든 산에 있는 짐승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만 늘 실패했다고 할까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람이 제일 능력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형편없다며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은 욕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한 것만 해도 성공이에요. 내 남자 내 여자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될 뿐이지 그 사람 자체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는 거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원하는 만큼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것만도 다행이다. 아이가 건강하면 건강한 것만도 다행이다. 학교 가주는 것만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질문자는 지금 대학생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대학 못 간 사람도 있는데 대학 온 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남은 대학도 못 다니는데 자기는 대학 졸업반이라면서 무슨 불평을 해요? 그런데 뭐가 불만이에요? 그만큼만 해도 다행이죠. 욕심을 내면 끝이 없어요. 자기를 학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살라고 해서 기분 좋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괴로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왜 넘어졌나?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자, 스님을 좀 기분 좋게 해주려면 박수를 세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긴 글이었지만,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그 욕심이 좀 사그라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그 앞에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욕심으로 산 세월이라서 저를 막 힘들게 하고 자학 증상도 있고 약간 정신병 수준인가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 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글을 법륜 스님의 행복톡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 스님의 하루까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지금 거의 90여 개 올렸는데 계속 한 200개까지 도전해보고 그때 가서 또 계속 올릴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댓글도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